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희망누리에서 희망 나눔을 하게 된 대학교 4학년 카와소미 사야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항상 저는 화면으로 다른 사람이 나눔하는 것을 보다가 직접 이렇게 무대에 서니 정말 색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오늘 처음 하는 거라 되게 긴장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쁘게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눔을 하게 될 주제는 좌절과 또 다른 길입니다. 혹시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나는 좌절을 겪어봤다 하는 사람 한번 손을 들어보실까요? 한 번쯤 난 좌절을 겪어봤다. 역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인생을 평탄하게만 살아온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다 좌절을 겪어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 번 좌절을 경험한 것 같은데 그 좌절의 경험 중 2가지를 여러분과 오늘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냥 사야카 제 인생의 썰을 듣는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추운 나라로 유명한 러시아에서 태어났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딱 10년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살다가 한국으로 넘어와 지금까지 쭉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는 추운 것뿐만 아니라 음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나라인데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안에서도 음악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음악 특별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하루 일과에 합창, 화성악, 악기 등 그런 것 음악을 배우는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악기로 그때 피아노를 선택해서 7살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쭉 피아노를 치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저는 러시아를 떠나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는데 여기 와서도 피아노 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매일 몇 시간씩 피아노를 치면서 열심히 손이 덜덜 떨리는 겨울에도 빠짐없이 연습해서 8년간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피아노 선생님 그리고 영화 배경음악 작곡가 이런 이제 큰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음악적으로 진지하게 진로를 고민하던 도중에 예술고등학교에 가는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강남에 입시를 위한 전문 레슨을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입시 레슨을 설레는 발걸음으로 이제 선생님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았을까요? 그것이 8년간의 제 피아노 인생의 종점을 찍을 거라는 것을요. 저는 그때 3번 만에 레슨을 받고 끝이 났습니다. 입시 선생님께서는 그때 피아노는 내 길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저에게 여러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거의 바로 피아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좀 더 치지. 그 선생님 말 따르지 말고 너가 원하는 길을 가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 저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을 들으면서 저도 납득을 했었고 그게 저를 위해 낫겠다라는 판단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몇 년간 꿈꿔왔던 꿈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피아노 학원을 가지 않는 제 일상이 텅 비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중심이었던 피아노가 사라져버리니까 엄청 허무했습니다. 8년간 하루에 몇 시간씩 치면서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내 시간을 썼는데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의미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난 왜 쳤지? 지금까지 난 뭘 한 걸까? 저는 좌절에 빠졌습니다. 한동안 피아노는 정말 꼴 보기도 싫었습니다. 저건 진짜 만지지도 말아야지. 건반을 누르면 제 가슴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흐르면서 마음의 상처도 옅어지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아노를 그만두게 되면서 저는 음악과 관련된 것은 이제 못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는 그때 그만뒀지만 그래도 음악을 향한 제 마음은 그대로였고 정말 음악을 사랑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이 그때 하늘에 닿았는지 정말 감사하게도 음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이후에 많이 주어졌습니다. 피아노 반주도 하고 제가 노래 부르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대학교에서 노래 동아리에서 노래도 부르고 공연에 나가기도 하고 요즘은 또 매주 일요일 예배에서 감사하게 찬양을 하는 등 사랑하는 음악을 계속해서 행복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업으로서의 제 음악은 이제 안 하게 되었지만 지금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음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야 네, 열심히 했던 무언가를 관두게 되어도 그것은 그것대로 평생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형태로 남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8년으로 평생 사랑하는 음악을 취미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좀 회복도 하고 친구들과 재미있는 일상을 보내면서 중학교 3학년을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면 이제 고등학교 입시 시즌이죠. 그래서 그때 어느 고등학교로 갈지 대충 생각은 해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와서 봤는데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청심국제고등학교 지원을 감사드립니다. 뭐지? 잘못 온 줄 알고 뭐지? 하고 그냥 생각 없이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저희 아빠한테 이거 문자 왔는데 혹시 아빠 뭐 아는 거 있어? 하고 물어봤는데 아빠가 해맑게 웃으시면서 저기 사진에 보이시죠? 정말 해맑게 웃으시면서 아빠가 청심국제고에 너를 접수했어 이러시는 거예요. 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에? 라고 했는데 그땐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전 특히 거기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에 다녔던 저희 언니가 늘 저에게 한 말이 있었거든요. 너는 청심고 가지 마라. 거기는 안 가는 게 나아. 힘들어. 너까지 고생시킬 순 없지.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제 그 학교를 소위 믿거를 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지원해버린 탓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도 면접을 가니까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갔는데 기쁘면서도 안 기쁘게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뭔가 안 기쁜데 그 기쁜 좀 이상한 감정이 들었는데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내 운명인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최악의 3년이 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죠.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매주 몇백 개의 영어 단어 시험을 보고 국제정치, 국제법, 경제학 세미나 이상한 과목이 있고 수학은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고 주변에는 공부를 진짜 겁나 잘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전 순간 문을 잘못 들어간 것 같았어요.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매일매일이 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뭘 하지 않고도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그 환경 속에 같이 학생들과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압박감이 엄청났습니다. 1학년 때는 너무 힘들어서 기숙사에 들어가면 저는 맨날 울었습니다. 자기 전에 울고 샤워하면서도 울고 그냥 기숙사 돌아와서 딱 침대에 앉았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울고 그런 힘들어했던 저를 제 룸메이트가 보고 책을 빌려주면서 위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계속 힘들게 학교를 다니다가 2학년쯤 됐을 때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 이거 학교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고등학교에 전화를 해보면서 전학을 이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학 가야겠다 하고 친구한테 이제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습니다. 얘들아, 나 이제 전학 간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무슨 같이 마음을 짠 것처럼 저를 다 같이 뜯어 말렸습니다. 그때 엄청난 설득력이 아직까지도 생각이 나는데요. 엄청 설득해서 저는 거기에 넘어가 결국 학교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매일 D-Day를 셌습니다. 졸업하는 날까지. 그 하루를 바라보며 저는 버텼습니다. 그래서 맨날 엄마랑 엄마 지금 며칠 남았을까? 한 367일? 이러면서 이제 한 200일 남았다 하면서 무슨 연애를 하는 것처럼 이제 D-Day를 세면서 졸업하는 그날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공부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살아남아야겠다. 정말 서바이벌 무슨 예능 나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학을 정말 싫어하고 제가 진짜 못하거든요, 수학을. 그래서 저희 근데 학교 수학 선생님께서는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시기 때문에 학원도 안 다니고 수업 때 이제 못 따라갔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자연스럽게 수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학 시험에서 7점을 받고 막 13점 받고 정말 제 인생 역대급의 정말 다른 의미에서 최고의 점수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 모의고사 시간이 제일 고통스러웠습니다. 왠지 아세요? 수학 모의고사가 아시다시피 100분이잖아요. 전 그때 뭐 했을까요? 전 그때 한번 어차피 할 게 없으니까 잤는데 딱 일어났는데 학생들이 다 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자지 말고 무언가를 쓰는 척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그때 뭘 했냐면요. 제가 그때 방탄소년단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100분 동안 방탄소년단의 노래의 가사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가사들을 예쁘게 적으면서 100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총동원해서 모든 가사를 총동원해서 적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여기 그래프들, 아름다운 도형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모의고사에. 그런 것들을 예쁘게 따라 그리면서 시간을 죽이면서 이 3년간의 지옥의 수학의 모의고사를 버텼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또 버티고 힘들 때는 이제 고3 때 정말 최악의 이제 경험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때 제 아지트 화장실 제 아지트가 화장실이었는데 수업 이제 쉬는 시간 때 화장실에 가면서 울고 수업 가고 또 울고 수업 가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일상을 이제 이겨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드디어 졸업날이 와서 졸업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가끔 졸업한 지금이 꿈만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구들끼리 말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탈청심. 항상 친구들도 힘들었으니까 다 탈청심의 날만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들었는데 그래도 학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나쁜 학교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힘들었다. 하지만 되게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은 포기했지만 다른 과목은 그래도 전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제 최선을 다해도 거의 성적은 다른 사람보다 좀 미치였습니다. 항상. 그래서 졸업할 때 성적이 낮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원하는 대학에 또 못 들어가고 또 좌절하고 3년간 난 뭘 하러 다닌 거지? 엄청 힘들어했는데 대학도 못 가고 싶었던데 못 가니까 우울해하면서 그랬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이 학교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상처를 잘 받고 되게 약한 저였거든요. 근데 졸업할 때가 되니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절이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어떤 어려운 것이 다가와도 저는 끄떡없습니다. 누가 상처되는 말을 해도 튕겨버리고 힘든 일 있어도 좀 힘들어하다가 금방 극복해냅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역경이 저에게 다가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희 학교가 고맙게도 길러준 것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3년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손 드셨던 분들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모두 다양한 장면에서 여러 아픔과 실패를 겪습니다. 그 당시의 그 고통은 너무나도 아프고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견디고 딛고 일어서 삶을 계속 이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더 강해진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이 캄캄하여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하든 아프든 삶의 모든 순간들은 미래 자신에게 걸음이 되니까요. 그래서 아플 때는 충분히 아파하고 일어설 때는 천천히 일어나셔도 됩니다. 경험들을 통해서 다양한 길을 탐색하고 결국 자신이 가야 할 길로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당당하게 걸어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의 희망 나눔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